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주말 동안에 이제 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시세 변동성이 없을 때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직 내용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 몇 개라도 추려가지고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로 좀 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말도 사실 그렇게 쉬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뭐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주도주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매크로 한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주도주의 탄생, 그 다음에 그 주도주라 함은 어떻게 또 트렌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폭넓게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요 진짜 2번, 3번 고민해도 생각이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게, 바이오가 무조건 대장의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오 투자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 상관은 없는데, 바이오 투자를 왜 안 하려고 할까? 첫 번째, 어렵다.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 번씩 엄청난 대세 흐름을 보여줬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번이나 있었고, 이번이 3번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017년도에서 18년 요때쯤 끼고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이제 2025년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26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모두 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투자 포인트가 이제 그때마다 뭔가 하나씩 새로 생기는데, 2017년에서 18년도 요때 당시에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이 언제 뭐 진입한다, 혹은 임상 성공했다, 뭐 임상의 임자만 나와도 상한가 두세 방은 그냥 끌어올리는 때였고, 코로나 때는 유동성의 힘이 일단 너무나 컸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게 이제 질병인 거잖아요. 바이러스. 그럼 그걸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이 모든 게 또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도 엄청나게 상승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고점 찍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에 2017, 18년도를 1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게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2차 사이클,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사이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1차와 2차 이거를 똑같이 보고 지금 3차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 2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벌어도 반짝, 대표적으로 뭐 진단 키트 같은 거. 근데 걔네를 뭐 신약 개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백신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좀 반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재 2025년, 26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3차 사이클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렇게 반짝 유행하고 많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질병 중에 금전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게 항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암이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다 보니까 암이 또 중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항암 시장이 지금 벌써 이제 4세대까지 온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4세대 항암 시장에서 트렌드하게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데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보다도 약물은 그대로 특허를 유지시켜주면서 빅파마 기업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 26년도 이 3차 사이클에는 우리나라 항암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이때 1차, 2차 때는 돈 버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어도 잠깐 피크 성향. 근데 이제 25, 26년은 1, 2차 사이클과 매크로 환경이나 시장의 구조적인 환경은 비슷해요.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띠고 있지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술 수출과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직도 초입이다라는 게, 지금도 신고가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지금도 업사이드가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는 어려워요, 혹은 과거에 1, 2차 때 한번 뒤어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로는 많이 올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 지금 어때요? 신고가 가고 있죠. 근데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2년 내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고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매매를 안 해요.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종목 이렇게 보세요.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반등을 보이면, 아,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선을 잘 그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라고 나름의 계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산을 못 합니다. 왜?
그림을 그릴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를 간다는 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쭉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신고가를 계속 가는 놈들은요, 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김 대표가 직접 제작한 이 리포트에도 보시면 2026년에 데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헬스케어 리포트 이렇게 제가 작성을 직접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자 기준으로 작성 완료했고 여기 딱 김 대표라고 써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요 학회 일정, 바이오는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서 1분기 때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HLB도 제가 여기 껴놨거든요. 이 밑에 쭉 보시면은 2026년도의 핵심 유망주 중에서 HLB는 플랫폼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또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재신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한가 찍고 쭉쭉쭉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게 하나 또 보여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최근에 2차 CRL을 받고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6월 초경에 시작을 했거든요. 6월 초경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3개월짜리는 이미 나가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6개월짜리를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12월 초, 지금 현재잖아요. 12월 초면은 일단은 데이터 수집은 끝나요. 그러면은 HLB가 재신청 앞두고서 요 데이터 수집이 완료됐다, 이제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다, 혹은 2026년 1월 정도면 재신청을 넣을 것 같다, 이제 요렇게 먼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진짜 첫 번째 모멘텀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인지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렇게만 딱 나오면 너무 깔끔하지. 근데 중간에 이 수집했던 데이터가 뭐가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더 확인할 게 있고, 이번에 결국에 우리는 재신청을 넣어서 무조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체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버리면 또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어떻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풀이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데이터 수집이 끝났다라고만 깔끔하게 나와도 첫 번째 재료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수집 완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단 첫 번째 재료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재신청이죠. 재신청을 언제 넣는다라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거나 재신청을 넣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어쨌든 내년 1월이면은 충분히 재신청 완료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서 재신청하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 요 두 가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되는 건데, 뭐 클래스 1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주가 난리 나겠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미 시판화가 난 그런 간암 신약 제품들 말고 뒤따라오고 있는 그런 경쟁 약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나마라도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가 조금 유사한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HLB보다는 OS나 ORR은 좀 낮은 편이기는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FDA 승인만 나오면 경쟁력은 뭐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벤트나 이슈가 쭉쭉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기관들, 특히 금투 쪽의 수급이, 이거 여러분들 진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얘네들은요, 좋은 내용이나 나쁜 내용이 뭔가가 예정돼 있으면 미리미리 움직여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통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직원한테 IR 담당자랑 통화를 좀 해봐라 해서 시켰거든요. 작년일 거예요. 작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IR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었어요. 다른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대신 받았었는데, 그분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우리 직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FDA 결과는 나오자마자 바로 정말 발표를 하는 거냐, FDA로부터 어떤 결과값이나 정보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통보를 하시는 거냐, 그래도 서로 또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분석하고 풀이하고 해석해서 발표할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렇죠. 보통 이제 FDA로부터 항소제약이 통보받고 저희도 내용을 전달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받는다. 그리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원래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FDA 승인 1차로 도전했을 때 진양곤 회장이 바로 발표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어젯밤에 항소로
3월로부터 받았고 지금 바로 발표하는 거다. 이 텀이 생기면 괜히 주주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지금 빨리 발표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IR 담당자 대신 전화 받으신 그 직원분이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일개 투자자인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사실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죠. 아, 결국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또 입소문이 어딘가에는 돌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HLB가 미리미리 움직이고 수급도 미리미리 포지션이 취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내용 발표했던 게 바로 여기인데 아무튼 그런 그냥 오피셜이 있다 정도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만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진짜 공문 오자마자 바로 발표하겠습니까? 설마. 자기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론가는 새 나가요, 여러분들. 무조건 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히려 또 좋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좀 듣지 않았을까? 아, 얘네들이 갑자기 왜 뭘 안다고 이렇게 매수를 해요? 지금 뭐 차트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이때는 매력 없었어 오히려?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매수를 하는데? 이것도 또 심상치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심상치 않지만 좋은 쪽이잖아요. 좋은 쪽이고 뭐 이들이 단타 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타를 치더라도 평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사는 거면 뭐 많이 올려먹고 해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럼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상방으로 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어쨌든 올라가는 방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저 당시에 통화했던 녹취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HLB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차피 HLB는 제가 특이사항이 생기면 조만간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뭔가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문자 바로 제가 보내드릴 거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일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리포트도 이렇게 김 대표가 직접 정성스럽게 싹 다 작성한 겁니다. 꼭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2026년도 유망주 중에 HLB를 저는 반드시 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HLB 그냥 막 사면 안 되거든요. 요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리가캠이나 ABL 무조건이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 플랫폼 기업들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슬슬 이제 마일스톤도 받고 있잖아요. 현금이 따박따박 찍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HLB 이렇게까지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리가캠 바이오는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떤 식으로 기존 보유자는 어떤 식으로 등등등 간단한 투자 포인트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싹 다 준비를 했고 HLB도 큰 틀은 준비해놨는데 어차피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HLB는요 조만간 이슈가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딱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는 지금 제대로 불 붙으면 여러분들 이제 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비중을 실어서 제대로 전략과 타이밍을 세워가지고 잘 긁어 먹어보겠다. 그동안 기다린 보상을 다 받겠다 하실 거면은 그 한 번의 찰나에 대응 전략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꼭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또 리포트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HLB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문자를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고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추가 매수하실 분들, 물려있는 분들 등등등 그렇게 해서 타이밍적인 거, 전략적인 거 다 세워드릴 겁니다. 리포트도 여러분들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거니까 무료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는 거, 리포트 보내드리는 거 모두 다 100% 무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4, 5, 6번 종목 3개는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기대 수익률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려놓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정신없어요.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를 뭐 어디까지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금리가 제로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거기까지 안 내리겠지만. 그래서 유동성 파티가 지금부터 길어야 6개월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라도 해보겠다 하면 늦어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미 반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좌에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4,000을 넘고 코스닥이 900을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올해 수익이 안 났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26년 상반기라도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부디 남은 6개월 동안 그동안 벌어들이지 못한 수익을 HLB와 함께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싹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 11월에 신청을 하셨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한 달 이상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뭐 엊그제 어제 이미 신청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두 번 세 번 하시면은
이제 중복으로 이게 삭제 처리가 되니까 그냥 그 달에 12월이면 12월 달에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포트는 일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HAB 특이사항이 생기면 가장 빠르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또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 오프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을 대비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이 되니까 시간 맞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신청하셔가지고 참석을 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